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에 대한 추적 관리가 안 돼서 시민들이 불안해하며 뒷북을 치는 방역 대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초중고와 대학 졸업식, 민관 행사들이 잠정 중단되거나 취소됐으며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년 전에 일어났던 정읍구절초 공원 교량 건설 비리 사건으로 관련 공무원과 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고 정읍시는 업체를 상대로 4억 원의 공사대금 반환 소송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아침까지 5mm 안팎의 눈이 내리겠으며 낮 기온은 5도 아래로 내려가 춥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군산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교가 휴업에 들어갑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오늘부터 바이러스 잠복기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유치원 67곳, 초등학교 58곳, 중학교 19곳, 고등학교 12곳, 특수학교 1곳 등 모두 157개 교가 휴교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14일 이후 추이를 지켜본 뒤 수업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8번째 확진자가 나온 전북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초 역학조사 결과와는 달리 환자가 목욕탕을 다녀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이 목욕탕은 소독을 끝낸 뒤에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의 한 대중목욕탕. 8번째 확진 환자인 62살 여성이 지난달 26일 이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목욕탕 이용 사실은 5일이 지난 31일에야 확인됐습니다. 환자의 기억에 의존해 역학조사를 진행하다 목욕탕 방문 사실을 놓쳤고 이후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누락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제 소독을 마친 해당 목욕탕은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제 5시부터 밤 10시까지요. 엄청 많이 사람 수가 많이 와서 했어요. 군산시는 해당 목욕탕을 강제 폐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환자가 다녀간 지 오래돼 병원균이 다 죽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목욕탕 측에 필요 이상의 손실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환경 검체도 나오지 않는다, 뭐 이렇게 가건물 검체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영업 정지라든지 행정 처분을 내릴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 환자가 다녀간 대형마트와 병원, 음식점 등은 모두 자발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 때문에 당국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를 왔다는 거 알았으면 당연히 안 오죠. 또 지인들, 식구들 또 만날 거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방역당국은 CCTV와 결제 기록 등을 통해 8번째 환자와 함께 목욕탕에 있었던 사람들의 동선을 뒤늦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 발생으로 군산 지역과 인근 자치단체의 각종 행사들이 잇따라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14일까지 예정된 군산 지역 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졸업식을 하지 않도록 긴급 안내했는데 모두 83개 교가 해당됩니다. 군산시와 함께 익산시도 해마다 연초에 개최해오던 주민과의 대화 행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들도 이번 주말 열기로 했던 대보름 놀이를 포함해 각종 행사를 개최하지 않거나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금석배 축구대회가 취소됐습니다. 전북축구협회는 개최지인 군산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대회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금석배 축구대회는 유소년 대상 전국대회로 오는 14일부터 12일간 560여 경기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 속에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회 이용호 의원은 어제 정론관에서 민주당 이해찬, 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공개 서한을 발표하고 공공의대법의 2월 국회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이 의원은 전체 내과 중 감염내과 전문의가 1%에 그치고 이마저도 수도권의 70%가 몰려있다며 공공의대법 처리를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벌써 2년 전이죠. 이 출렁다리 공사 비리에 시청 공무원의 시의원까지 연루된 정읍구절초 공원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재판이 하나둘 마무리되면서 사건의 내막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조수영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정읍의 구절초 테마공원 공사 현장입니다. 재작년 말 이미 공사가 끝났어야 하지만 공원 랜드마크인 흔들다리는 없고 공사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곳은 원래 100m 길이의 교량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공사가 시작된 지 1년도 안 돼 뇌물 비리 사건에 휘말리면서 이제 오는 3월에야 공사가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20억 원대 교량 공사의 비리 의혹이 제기된 건 2년 전입니다. 구절초 교량 사업 관련 금품수수 혐의를 갖고 있는 공사업체 관계자와 공무원을 구속하였습니다. 결론은 시청 공무원과 브로커, 여기에 예산을 주무르는 시의원까지 개입한 비리 종합 세트였습니다. 우선 정읍시청 공무원 정모 씨는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고 공직까지 박탈당했는데 실적이 없는 업체의 공사 선정을 도운 것도 모자라 브로커로부터 대가성 금품과 성접대를 받고 가짜로 서류를 꾸며 공사 대금까지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의 권리를 남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실적 증명을 붙여라. 그전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전에는 저주적으로 거기에 대해 백다이터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안 붙. 행정을 감시해야 할 정읍시 의회 박모 의원은 한술 더 떴습니다. 중개인 청탁을 받은 박 의원은 공무원과 결탁해 업체 선정에 편의를 봐주고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현재 해당 업체를 상대로 4억 원의 공사 대금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각종 비리로 얼룩진 구절초 테마공원은 올 상반기 중에 공사가 마무리돼 관광객을 맞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북 지역의 교통문화 수준이 타 시군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속도 위반이나 무단횡단 등 교통안전의식 점검을 위해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북 지역이 76.84점으로 전국 평균 78.42점을 밑돌며 17개 시도 중 1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지자체별로는 진안군은 최하위인 2등급으로 분류되는 등 군산과 익산 등이 5개 시군이 하위 35%에 포함됐습니다. 군산 출마를 선언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당의 후보 적격 심사가 이르면 오늘 결론 날 전망입니다.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는 오늘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해 세 차례 판단을 보유한 김 전 대변인에 대한 결론을 낼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 전 대변인은 앞서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예비 후보로 뛰게 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도내 주요 대학들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전북대는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입학식을 취소하고 졸업식도 일부 수상자와 박사학위 취득자만 참석하게 해 단출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원광대도 입학식과 졸업식을 전면 취소하고 최근 2주간 중국을 비롯한 해외여행을 다녀온 대학 구성원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확산 속에 각급 학교에서 1차 대응 역할을 할 보건교사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과 대도시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99% 이상인 반면 전북 지역 학교는 61%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상근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 역시 발열 증상 점검부터 행정 업무까지 한 명이 도맡는 실정이라며 인력 확충을 촉구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최초로 시작한 행복 결혼공제 사업이 성과를 냈습니다.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동시에 높이자는 취지대로 농업인 6명이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따로 집계하지 않아 사실상 첫 번째 사례인데요. 목돈 마련을 보장해 결혼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의 효과가 입증된 셈입니다. 충북 MBC 정재영 기자입니다. 직장인과 청년 농업인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행복 결혼공제. 결혼을 전제로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지자체가 그만큼 함께 적립해주는 방식은 같지만 직장인과 달리 농업인은 회사의 지원이 따로 없습니다. 대신 회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사내 경쟁도 없어 스스로 가입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장점. 지난해 10월부터는 청년 농업인에 한정해 결혼을 하면 축하금 100만 원을 주는 혜택도 추가됐습니다. 올해 30살인 청년 농부 김성무 씨도 행복 결혼공제 덕을 톡톡히 받습니다.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루기 전까진 결혼을 미루려 했지만 가입 반년도 안 돼 여자친구와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은데 일정 부분을 도와주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결혼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 씨처럼 결혼 공제에 가입한 뒤 결혼에 성공한 청년 농업인은 벌써 6명. 모두 30대 초중반에 불과한데 도지사의 축하 인사와 함께 약속된 축하금도 두둑히 챙겼습니다. 한 5씩만 나요, 5씩. 3명 이상은 받아야 되고, 3명 이상은. 직장인 가입자는 5년 기한을 채울 때까지 따로 집계하지 않아 사실상 첫 성과입니다. 이미 2세가 생긴 농업인도 있습니다. 아이는 조만간 태어나고요. 또 앞으로 자녀 계획은 2명 더 낳아서 3명 이상 낳아서 저출산 시대에 좀 더 도움이 되고자. 사업 2년도 안 돼 가입자가 700명으로 늘어난 결혼 공제 사업. 올해도 다음 달부터 농업인 80명 등 300명을 더 모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초등학교 남성 교사 합격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임용시험에 합격한 초등교사 80명 가운데 남교사는 24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남교사 합격 비율은 23%, 지난 2019년에는 16.9%로 해가 갈수록 비율이 상승하고 있어 교단의 여초 현상 완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농산물 생산비는 늘어났지만 판매 가격은 늘지 않아 농가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곡물과 축산물은 가격이 올랐지만 첨가물은 하락한 탓에 농가 판매 가격 지수가 109.1로 전년 대비 0.6% 상승에 그쳤습니다. 반면 농가 구입 가격 지수는 재료비와 경비, 노무비 등의 상승으로 전년 대비 1.6% 상승하고 채산성을 나타내는 농가 교역 조건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네, 국내 부각 유통량 1위인 남원시가 농촌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으로 부각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가 전합니다. 남원시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제 부각 공장을 운영합니다. 남원농업기술센터는 인월면 구 인월마을에 달오름 수제 부각 사업장을 건립했습니다. 구 인월마을은 예로부터 부각 만드는 솜씨가 뛰어난 주민들이 많은 곳으로 20여 명의 부녀 회원들이 부각 생산과 가공 판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장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를 실시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김제시청에 더휴 실버 카페 1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더휴 카페는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커피뿐 아니라 디저트 메뉴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지평선 쌀로 만든 지평선 쌀 라떼가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고창군청 홈페이지가 6년 만에 새 단장을 마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창군은 생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소통 공간으로 만들었으며 사용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오탈자 찾기와 응원 메시지 남기기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앞으로도 고창에 변화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 늘 새로운 볼거리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 관리하겠습니다. 순창군은 참 좋은 순창으로 오세요라는 주제로 영상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내용은 순창 장류축제, 문화예술, 여행 코스 등 순창 지역 문화 관광과 관련된 창작 영상물로 누구나 5월 30일까지 응모할 수 있고 당선작은 순창군 홍보자료로 활용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북 지역의 수출이 올해 소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세계 경제가 작년보다 소폭 개선되고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등 리스크 개선으로 올해 전북의 수출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67억 달러가 예상됩니다. 합성 수재 생산 설비 확충으로 수출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 해안가 안전사고 중 절반이 고립사고로 나타났습니다. 부안해경은 해안가 안전사고가 지난 2017년 31건에서 지난해 25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지난해 낚시 중 부주의 등으로 인한 고립사고가 1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민간 연안 순찰대 운영을 확대하고 위험지역 안전시설물을 확충하는 등 사고 예방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학생참여위원회를 14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해 학생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지원합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학생참여위원회는 한 학교에 한 명의 학생위원을 최소 단위로 구성하고 교육지원청별로 최소 5차례의 학생인권 연수를 실시합니다. 해당 학교의 인선이 완료되면 학생참여위원은 종전 50명에서 342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저희 전주 MBC의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수군 장계면 남동마을 주민 20만 8천 원, 어울림마을 주민 32만 원, 양천마을 주민 8만 2천 원, 완주군 구이면 정자마을 주민 35만 원, 완주군 삼내읍 원석전마을 주민 35만 원, 상원신금마을 주민 20만 원, 서여마을 주민 35만 원, 김제시 죽산면 죽산 1구마을 주민 20만 원, 김제시 신풍농 만성마을 주민 20만 원, 김제시 죽산면 외리마을 주민 24만 원, 명마마을 주민 9만 9천 원, 익산시 남중동 제1산부인과 의원 20만 원, 21통 주민 11만 6천 원, 1위 제일교회 10만 원, 남해 바다유통 10만 원, 10통 주민 1동 20만 원, 동호지류상사 10만 원, 북부시장 분여회 임재호 주민 10만 원, 시장상회 10만 원, 대원닭집 13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꽃심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모레부터 사흘간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열립니다. 군산 시립합창단이 오는 6일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익산 W미술관은 사진과 그림을 결합한 실험적 작품을 하고 있는 로렌조 살라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이 담긴 한소희 작가의 아리랑 작품이 3월 말까지 삼례문화예술촌 미디어 아트관에서 전시됩니다.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연극 뷰티풀 라이프가 전주 한해랑 아트홀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폐막식이 오늘 전주 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있습니다. 무석대학교가 모레 전주 그랜드 힐스턴 호텔에서 링크 플러스 사업 성과 확산을 위한 산학협력 한마당 행사를 갖습니다. 전주시는 오는 8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는 야호 전통놀이 한마당을 진행합니다. 정읍시가 오늘부터 14일까지 2020년도 대학교 신입생 장학금과 구직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전주시가 미취업 청년들의 자존감 회복을 돕는 청년 쉼표 프로젝트 제7, 8기 참여자를 오늘부터 모집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아침까지 5mm 안팎의 눈이 내리겠으며 낮 기온은 5도 아래로 내려가 춥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도에서 낮 기온 5도, 익산 영하 2도에서 6도, 동북권 무주는 영하 2도에서 4도, 진안 영하 3도에서 2도, 서해안권 군산은 0도에서 5도, 고창 영하 1도에서 5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김제, 부안, 임실은 보통, 고창은 좋음, 나머지 지역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